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33번 함수의 연속 드릴에 있는 3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은 두 양수 a, b와 제곱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자. 보니까 유리함수 형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함수 gx는 x는 1에서 연속이고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나와 있다. 그렇죠? 근데 그 ht에 대한 조건이 뭐가 있냐? 가조건에 임의의 두 양수 t1과 t2에 대하여 t1보다 t2가 크다면 함수값은 그 반대 방향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 좀 캐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 자, 교점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느낌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t값이 커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ht는 t는 0과 t는 알파랑 t는 베타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습니다. t는 0이랑 알파랑 베타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이 지점이 도대체 나한테 뭘 주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가 급변하는 t값을 나에게 제공해 준 거나 다름이 없겠죠. 이해됐지? 다시 한번 ht가 교점의 개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t는 0과 알파와 베타에서 불연속이라고 나한테 제시해 주는 것은 이 지점에서, 다시 말해 t가 0이고 t가 알파랑 t가 베타에서 교점의 개수가 급변하는 지점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나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는 나조건에서는 약간의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 문제의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교점의 개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t가 0과 알파랑 베타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교점의 개수가 급변하는 지점이라는 인지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좀 봤는데 유리함수 형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형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gx, 즉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교점의 개수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감각 정도를 좀 일깨워 주시면, 내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에서 눈여겨봐야 되고 절대값 함수는 x축에서 눈여겨봐야 되겠고 2차 함수는 꼭지점 근처에서 교점의 개수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풀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셔야겠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값이 마이너스 a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요 놈은 유리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x점근선과 y점근선을 먼저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 써줄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고 나서 저기다가 0,0을 대입해 보니까 당연히 여기를 지나야 되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gx의 그래프 그 자체가 아니라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이 현명하게 그리게 되겠죠. 현명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것은 f1의 값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a분의 b의 값이 어떻다는 나와야 돼? 똑같다. 연속 조건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는 일단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래프를 좀 추정해야 돼요. 그래프를 좀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추정. 자, 그래프를 추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지. 답이 될 것 같은 상황을 먼저 산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즉, 매우 특수한 상황을 산정하고 먼저 추론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럼 답이 될 것 같은 걸 먼저 하란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답이 될 것 같냐면은, 일단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여기에 절대값 gx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x축보다 0보다 작은 부분, x축부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문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뭔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근데 요 놈을 이제 뒤집어 엎은 거야. 그럼 뒤집어 엎었으면 이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지가 매우 궁금하잖아? 그럼 그 상황이 첫 번째 추론한 거는 이 상황이 아닐까라고 먼저 추론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먼저 추론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조건을 만족하는지부터 볼 텐데, 자, 저기 나와 있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보셔야 돼. 자, 그렇다면은 이놈의 불연속 점이 t 값이 이때가 하나가 있고요. 그치? 그래서 t 값이 f1일 때가 있고 그럼 이때를 당연히 알파라고 하겠죠. 그리고 t 값이 0일 때는 당연히 불연속점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t 값이 b일 때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으로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이 과연 그래프를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죠? t 값이 커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작아져야 됩니다. t 값이 커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작아져야 돼.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계 지점에서는 3개야. 그치? 경계 지점에서는 3개고 그 다음에 B일 때 세 번째 경계 지점에서는 2개란 말이야. 왜냐하면 점근선이기 때문에 요놈이랑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2개야. 근데 걔보다 커지면 바로 몇 개가 돼? 3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2개인데 그것보다 클 때 3이래. 그럼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라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따라서 요놈은 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놈은 답이 되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답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 점근선에서 2개인데 그것보다 커지면 3개였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점근선일 때 몇 개일 때 점근선의 그 지점에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순간을 좀 찾아봐야 돼. 3개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놈은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꼭지점의 좌표가 점근선과 맞닿을 때죠. 이때죠, 이때. 그치? 자, 그러면 역시나 불연속인 t값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는데 이때는 당연히 t가 0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점이 되시겠죠. 그치?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자, 5개가 되시겠고 이때의 t값을 지금 문제에서는 알파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값은 당연히 점근선이 되시겠고 점근선이자 꼭지점, 접어다가 올린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시겠는데 이때를 지금 베타라고 한 겁니다. 베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교점의 개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h 베타는 하나, 둘, 자, 3개가 되시겠고 그 다음에 h 알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시겠다. 그 다음에 H0은 자 3이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는데 0과 알파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5개인 거 아시겠죠? 그치? 교점의 개수가 6개네요. 6개가 되고 그것보다 조금 큰 알파에선 5개, 그것보다 조금 클 때는 4개, 그것보다 조금 클 때는 3개다. 그러니까 HT는 감소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약간의 디테일을 이제 살려줘야겠죠? 문제에서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H0은 알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놈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3이 나오시겠고 자, 그렇다면 H3이 5인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H 알파가 베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3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베타는 자연스럽게 자 6이 되시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계산을 좀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F1의 값이 얼마였냐면은 알파였어. 그런데 알파가 3이죠. 그렇지? 그리고 T는 베타는 점근선의 좌표이기 때문에 B가 되시겠고 베타가 6이기 때문에 B값이 나오시게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누구랑 누가 나오냐면은 B값은 6이 나오시고 1 플러스 A분의 B가 3이기 때문에 A값은 1이고 그 다음에 B값은 얼마다? 자, 6이다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뭐가 남았냐?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자, 세 번째는 자, 접어서 올린 fx의 꼭지점의 y 값이 y는 자 6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접어다가 올린 게 6이기 때문에 원래는 얼마였단 소리야? 원래는 y는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었단 소리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fx의 식을 내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x-k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라고 잡아주시고 저기 첫 번째 조건에 뭐라고 돼 있죠? f1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1,3을 대입해서 k 값을 찾아주시면은 1 k의 제곱 2. 자, 9가 되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2나 4가 될 텐데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기 때문에요. k 값은 4가 되시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fx의 값은 x-4의 제곱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fa-b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a가 1이고 b가 6이었기 때문에 f-5의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시겠고 그놈은 81-6이다. 그래서 정답은 75가 되시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역시나 몇 년 전 계속해서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교점의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불연속점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점에서 교점의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먼저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한테 제공되어 있는 함수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에서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감각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에서 교점의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 2차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에서 교점의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지점 주변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별히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간의 경계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생각이야.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여러 개가 겹쳐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고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한번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